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제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내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질문을 하신 분께서 임야를 좀 개간을 하다 보니까 이 아직 뭐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까는 토양 검정을 했는데 뭐 유기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칼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하고 하던 책인데 이건 보시면 토양 계량이라고 돼 있죠. 뭐 그래서 뭐 희비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쭉 뭐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중국에선 토양 계량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토지 계량이라고 하네요. 토지 계량. 예. 그래서 좀 둘러보려고 갖고 왔는데 전 사실은 일본어를 못해요. 한 4개국어 정도는 해보려고 일본어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또 한국말 하고 중국어 하면은 일본어는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쭉 볼 수가 있어요. 뭐 작물 생산 효과, 뭐 재해 방지, 뭐 이렇게 해서 일본 책 일지언정, 일본 책 일지언정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러만 봤어요, 이 책은. 근데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야를 이렇게 개간하고 아니면 하면은 사실상은 이 뒷표면에만 유기질이 조금 있었지 사실 여러분들이 매우 뒤집기 1m 이상 뒤집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유기질의 양은 대단히 적은 양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유기질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숙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3농장이라든가 제2농장 같은 경우 올해 퇴비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봄에 식재를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막 민원 때문에 하긴 면적이 워낙에 넓으니까 사실 그 소똥을 갖다 넣든 돼지똥을 갖다 넣든 뭐 냄새 나죠.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겨울서부터 여름에는 넣으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겨울서부터 막 봄까지 밀어 넣었거든요. 넣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막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뭐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왜 합법적으로 나는 이걸 갖다가 검사를 다 받은 걸 넣는데 그러느냐 하고서 이제 뭐 버티고 버텼죠. 하지만 이거 민원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들어가다 멈췄다 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 집어넣지 못하고 일부 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식재가 늦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퇴비를 생흙을 집어넣고서 저희들이 완전 부숙한 걸 넣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면적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래서 뭐 일부 부숙된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걸 바로 식재하면은 식물체들이 어떻게 돼요? 식물체들이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 장애가 일어나죠. 가스가 나와가지고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재를 못하고서 가을로 미뤘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토양을 갖다가 한번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유기질도 부족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뭐
위량 원소나 이런 것들도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을 바로 이제 몇 군데를 파다가 검정을 받으시고서 나무 식재하시기 전에 검정을 받으시고서 바로 이제 그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보충을 못 해줬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라도 나무 옆에 나무 뿌리가 뻗어난 그 옆에 쪽에 쭉 뭐 환상구랑을 파든 아니면은 줄구랑을 파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어 넣어줘야 해요. 그리고 집어 넣는 뿐만이 아니라 거기 그 퇴비가 다시 부숙되고 토양이 숙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김치와 배추, 우리가 배추김치를 담글 때 주 재료는 배추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양념이 다 버무려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가 숙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 김치가 되는 거지처럼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토양도 그 여러 가지가 버무려져 가지고 거기서 숙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숙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겉절이 맛인 거죠. 김치 맛이 아니라 숙성된 그 맛이 아니라. 그래서 식물체들이 조금 흡수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기질 덩어리, 그러니까 흙만 있다라고 하면은 비가 오고 여러분들의 농기계가 다니기 시작하면은 금방 단단해집니다. 정말 너무 쉽게 단단해져요. 근데 여러 가지 유기질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갖다가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기질이 빨리 투여가 돼서 토양 속에서도 공극이 생기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단순히 흙은 흙이다가 아니라 지하부도 어떤 생명체들이 군집해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특히 호두나무는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는 지하부가 2대 1로 산다고 했잖아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2배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땅 위를 걸어 다니지만 조실성 호두나무는 땅 속에서 3분의 2의 몸을 담그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지하 세계를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찰을 하셔야 하지, 지상부의 형태만 관찰해서는 안 돼요. 지하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하부의 영양분의 배분과 그리고 지하 세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조실성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경제 수령이 80년에서 1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광원 조성을 하실 때 유기질 투여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시면 이 나무들이 일찍 늙어요.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쓰다가 얘네들 토양이 고갈되고 황폐화 돼가지고 그때는 나무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도 갑자기 노쇠하게 되겠죠. 내가 80년, 100년 쓰려고 계획했던 그 나무가 20년, 30년 후에 나무가 늙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거 다 뽑아내고 다시 토양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특히 과원에다가 뭐 제초 매트라든가 멀칭이라든가 뭐 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해요. 저희가 농장을 하면서 어디가나 해서는 매트 같은 걸 안 까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힘들어도 트랙터에다가 쫙 해서 이제 제초를 해주고 깎아주고 다시 그 유기질 땅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풀에 저희들이 제초를 하잖아요. 예초기라든가 트랙터로 예초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유기질 지상부만 고꾸라졌죠. 그게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식물체의 뿌리,
뿌리는 더 깊이 파고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트랙터로 아무리 쟁기로 끌어도 그리 깊은 깊이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식물체의 뿌리는 의외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식물체의 뿌리가 깊이 들어간 다음에 걔가 이제 내년이면 죽을 거 아니에요. 올 겨울에 가을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식물체의 뿌리가 죽으면서 지렁이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지하 생물계의 먹이가 되어줘요. 그러면은 다시 지렁이라든가 다른 무언가가 다시 그걸 분해하면서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공극이 생겼잖아요. 그 공극이 생긴 걸로 인해서 다시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공기가 투수, 그러니까 수분이 유동되고 그리고서 통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호두나무도 잘 삽니다. 호두나무도 이제 뿌리 호흡을 한다고 했잖아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뿌리 속에서 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호두나무가 호흡을 잘하게 되고 돼지도 하루에 한 번씩 호흡을 합니다. 해가 지면 지열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수축을 하면서 다시 동시에 땅 속으로 공기가 흡수되죠. 그러다가 해가 뜨면 기열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팽창되면서 수욱하고 팽창된 만큼 날숨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원활한 그 양을 충분히 하게끔 되어야 지하 세계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토양이 단단하고 어떤 이런 식물 같은 풀이라든가 이런 생명체가 없었으면 토양 호흡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대지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지하 세계가 지하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2, 30년 후에는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겁니다. 제쳐제치는 거 참 쉽고 좋죠.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토양을 관리를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2, 30년 후에 할 거야. 난 그래서 취하겠어 라고 하면 저도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심어놓고 이 호두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수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수익이 되잖아요. 빨리 조시성 호두나무가 빨리 수익도 되지만 얘네가 극초 장기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나 이런 애들, 다른 나무, 밤나무 같은 경우도 한 25년 정도면은 폐원을 하는데 호두나무는 80년, 100년을 간대요. 조시성이. 만시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토양 속을 토양 관리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노후에 여러분들 다시 호두나무를 심고 다시 다 뽑아내고서 토양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두나무가 풀에 치이지만 않으면 제발 좀 토양 관리하십시오. 멀칭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치기로 치시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풀을 갖다가 좀 이제 다시 땅속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주십시오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요즘 식물체들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섭취하는 농산물들도 무엇은 어디에 좋아요, 무엇은 어디에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식물들도 풀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다양하고 나중에 미량 원수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골고루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풀로만 전체가 다 있는 것이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쓴바귀는 쓴바귀 나름대로, 냉이는 냉이 나름대로, 하다못해 환삼덩굴은 환삼덩굴 나름대로의 똑같은 양분을 먹고 똑같은 햇빛을 보았어도
만들어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량 원소들이 풍부하게 토양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호두나무도 편식하지 않고서 골고루 섭취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토양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단순히 토양 관리뿐만 아니라 재해 방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기억해 두세요. 호두나무는 자기 자신의 절반 이상이 땅속 세계에서 산다. 여러분만 땅 위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의 상태, 대기의 기후만이 아니라 대기의 환경만이 아니라 지하의 환경을 잘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